네, 안녕하십니까. 수미됐습니다. 12월 3일 정분실 제 2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제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 검찰 수사관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좀 더 세밀한 내용의 이제 취재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어제 강남 성모병원에 이제 빈소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검찰 관계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기자들도 이제 그 조문객을 가장을 해서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뭐 육개장 먹으면서 앉아 있으면 옆에서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나 검사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밤새도록 듣는 거죠. 듣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 흘러나온 얘기들, 소위 말해서 이제 내부 정보를 좀 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술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검사들도 이제 뭐 검찰 관계자들도 대충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언론에 외부에 좀 흘리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이런 이제 아마 이제 빈소에서 그런 얘기들을 쭉 했을 겁니다. 뭐 고인이 어땠다더라 저땠다더라 하는 식의 이제 얘기가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2시간 반 정도 이제 빈소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유가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관적인 검찰총장이 가서 한 2시간 반 이상 거기 앉아 있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이제 간부들이나 또는 뭐 검사 그다음에 지검이나 지방에서 올라오는 조문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나 검사들도 일단 어쨌든 와서 인사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게 뭐 그냥 안 오려다가 이제 오는 사람도 많을 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조의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법 모일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일단 좀 배려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유가족이 이제 생계 문제 관련해서도 뭐 부인 되시는 분이 배우자가 이제 특별한 직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직장을 좀 알아봐 준다든지 검찰 내에 뭐 이런 식의 배려가 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고인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배려를 좀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내 새끼가 죽었다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소개를 좀 해드리겠지만 추가적인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지만 검찰 뭐 고인하고 좀 가까운 검찰 수사관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 경찰하고 청와대가 지금 이 돌아가신 분에게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압박을 못 이겨서 결국에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저 보도를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 1시 반에 나온 기사입니다. 숨진 별동대원인 수사관은 이제 청와대 파견된 후에 여기 일이 위험하다 그래서 겁난다 이렇게 이제 동료들한테 수차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수차례 통화했던 동료의 말에 따르면 정무 감각이 뛰어났던 친구고 되도록 몸을 사려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요. 숨진 검찰 수사관 이제 A 씨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는 일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동료들이 본지에 증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한테 얘기를 해줬거나 아니면 상가집에서 그냥 얘기하는 걸 이 기자가 옆에서 들었거나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는 일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얘기는요. 이게 무슨 뭐 높은 굴뚝에 올라가가지고 뭐 공사하는 이런 위험함이 아니고 위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무원들은 이제 법을 가능한 한 지켜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적법 절차 아니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위법을 밝혀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군 이런 데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은
업무에 따라서는 이 성과가, 그러니까 실적이나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의 성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위법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좀 심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A씨는 이제 현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파견돼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이른바 별동대로 활동한 뒤 올해 2월 검찰로 복귀했고 8월부터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에 배치됐습니다. 이 A씨가 최근 주변에 민정수석실 땡땡땡이 여기서 이제 민정수석실 고위 관계자 동그라미 3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유재수 사건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해 온다면서 펑펑 울면서 하소연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공난 처리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광철 민정비서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그 윤석열 씨 그 저기 별장 관련해 가지고 가짜 정보를 만들어낸 것도 제가 이광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법무법인 동안 소속에 제가 왜 이걸 이제 이광철 민정비서관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냐면 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제 청와대에 근무할 때 그 바로 밑에가 이제 이광철이었거든요.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었고 지금 이 이광철 선임 행정관 밑에 이 특감반 2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감반원들의 사실상 직속상관은 이광철 선임 행정관이었고 현 민정비서관인 거죠. 그 행정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청와대 내에서 행정관이라고 불리는 거는 소위 말해서 비서관 이하의 모든 사람들 다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선임 행정관이면 2급 정도 되고요. 2급 공무원. 그래서 1급에서 2급 공무원 사이가 되는 거고 그 밑에 행정관들은 각자 이제 그 공직에서 그러니까 원 근무처에서 이제 직급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은 행정관이라고 하더라도 4급에서부터 9급까지 다양합니다. 아마 이 수사관은 이제 근무한 지가 꽤 됐으니까 7급으로 들어왔으면 지금 이제 뭐 5급 정도 됐을 거고요. 아마 이제 6급에서 5급 정도 된 수사관일 것 같고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이제 한 2급에서 3급 정도 됐으니까 그 밑에 부하로 근무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유재수 사건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거죠. 이 고인이 지금 유재수 수사팀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자가 어떻게 정보 수집했는지가 나오는데요. 2일 청와대 및 검찰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일이면 어제고요. 어제 그 빈소가 차려진 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빈소가 차려진 데 가가지고 기자가 이제 얘기를 쭉 이제 귀동냥해서 들은 겁니다. 이게 다 종합해 보면 돌아가신 이제 A 씨는 청와대 파견 초기에는 상당히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A 씨는 청와대 파견 초기 옛 검찰 동료 B 씨와 함께 2차례 식사를 하면서 새로운 일이 재밌다고 했다는 겁니다. A 씨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지만 민정비서관실 근무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처음이었고요. 아마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해준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이 돌아가신 A 씨가 순박하면서도 약간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전형적인 해병대 출신 어떤 그 캐릭터를 보여주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실생말로 약간 업된 상태였다. 이후에는 서로 바빠 다시 만나지는 못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자한테. 그러니까 처음에 청와대 발령 받고 나서 민정비서관실에 딱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상당히 업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일 자체가 상당히 기존에 검찰에서 하던 딱딱한 업무와는 달리 상당히 유동성이 있고 또 만나는 사람도 분야가 많고 뭐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A 씨는 백원우 별동대 업무의 위험성을 느끼고 이를 주변에 토로했다고 합니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 C씨에 따르면 이 A씨가 작년 여러 차례 통화해서 여기 정말 위험한 것 같다. 일하는 게 너무 위험해서 겁이 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관계자는 아마 이제 민정비서관실에 같이 근무했었던 사람이거나 또는 이제 같은 검찰 출신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정무 감각이 뛰어난 A씨가 본인이 하는 일에서 위험성을 감지하면서 가급적 몸을 사렸던 것으로 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돌아가신 분이 근무하는 동안에
처음에 생각과는 다르게 여기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또 위법적인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몸을 좀 사렸던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증언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어떤 부분이 그런 위법적인 일이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민정비서관 백원우 별동대가 상당히 이제 해결사 역할을 하고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위법적인 선거를 앞두고 위법적인 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사를 한다든지, 또는 사실 친인척 관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뭐 대통령한테 만약에 사촌 동생이 있다고 칩시다. 사실 사촌 동생하고 그렇게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도 아닌데, 일반인들은 사촌 동생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사촌 동생이 예를 들어서 뭐 사귀는 유부남인데 만약에 불륜을 저질렀다. 그럼 그 불륜녀가 이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 대통령 사촌 동생이지 않냐. 그러니까 돈 주라. 안 그러면 내가 언론에 폭로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게 이제 대통령 사촌 동생 쪽에서 이거를 청와대 쪽에 좀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몰차에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줄 수도 없고요. 당연히 언론에 가서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 아저씨들, 수사관들이 2명 가가지고 그 여자를 만나서 협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폭력을 동반되지 않은 협박.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 씨 누군지 알고, 그다음에 아무개 씨 전과도 뭐 쭉 있고, 그다음에 아무개 씨 가족도 뭐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떤 장사를 하시는지 아는데 이런 거 언론에 터져 나가면은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좋게 설명해서 주저앉히는 역할을 사실상 이 민정비서관실 친인척 관리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히 대통령 친인척 관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여권 전체에 대한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는 역할, 이거를 이제 백원우 별동대가 했는데, 돌아가신 A씨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그런 거를 보통 그런 범죄를 잡는 수사관 활동을 많이 하다가 딱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이런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무섭고 겁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토로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별동대가 작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서 김기현 시장 측근들에 대한 수사 사항을 점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고요. 이 A씨도 올해 초에 울산지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보면은 올해 초에는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 이분이 올해 2월에 검찰로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1월에 울산지검에 가서 수사를 받은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검찰로 복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수사를 받고 나온 A씨가 김기현 첩보를 받는데 경찰 양식이더라 라고 지인들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김기현 씨에 관한 첩보가 경찰에서 작성한 양식이었다는 거죠. 그는 정보문건 생산을 담당했던 베테랑이었기 때문에 한눈에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와 경찰은 해당 첩보의 생산 과정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이니까 경찰에서 나오는 첩보 양식이나 검찰에서 나온 국정원 첩보 양식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봤던 김기현 관련 첩보는 경찰 첩보였다.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경찰의 이제 현지 실사팀이 만들어 가지고 청와대로 보냈고, 그 청와대에서 이거를 다시 이제 경찰로 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수사가 진행된 것 같다. 자기는 옆에서 이걸 지켜봤다. 이런 거죠. A씨는 올해 2월 검찰로 복귀했고요. 8월에는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로 배치됐습니다. 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와 그에 대한 감찰을 청와대가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부서였고,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에 이제 배치가 된 겁니다. 감찰 무마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은 올 초까지 이 A씨의 상관이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 수사관을 해당 부서에 근무하도록 한 것은 수사정보 유출을 방치한 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까지 청와대 백원우 밑에서 일하던 사람을 지금 유재수 관련 팀에 그 수사관으로 배치하는 게 그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차라리 다른 부서로 보내지 왜 하필이면 여기로 보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동부지검 관계자 입장에서는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사 6부에 배치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한당 그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와 이제 이 A 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실제로 A 씨가 유재수 수사팀에 배치된 다음에 민정수석실 근무 시절 상관이었던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가 청와대 한 고위 관계자라고 했으니까 한 명이고요. 수시로 연락해서 수사 진행 사항을 캐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캐물을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한 사람은 경찰 출신, 같이 일했던 특감반 별동대의 검찰 출신, 지금 경찰 총경이 되어 있는 그 경찰 출신 경찰 출신 간부고요. 또 한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위 선임 행정관이었던 이광철, 지금 민정비서관인데 여기서 한 고위 관계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경찰 걔는 저기 아무래도 이게 경찰에서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 검찰 수사관한테 캐묻지 못했을 테고, 그러면 결국에는 바로 지금 상관인 이광철이가 전화했다는 거죠.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수사관은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 차라리 유재수 수사 정보를 알 수 없는 다른 곳으로 인사가 났으면 좋겠다고 주변에 펑펑 울면서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이 수사관의 지인인 다른 전직 청와대 관계자 D씨에 따르면 A씨가 공지에 몰리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별다른 구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친정인 검찰마저 강하게 그를 수사하니 스스로 설 자리가 없다고 느낀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자기 나름대로 추론을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누차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전에 없이 좀 외로웠던 상태였던 것 같고요. 게다가 뭐 검찰 쪽에서는 청와대하고 연락 주고받는 거를 캐치하기, 낚시질하기 위한 목적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청와대 내부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다음에 검찰의 베테랑 수사관이기 때문에 유재수 수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수사팀에 앉았는지 그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만, 지금 확인된 거는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이분의 상관이었던 사람이 이 고인에 대해서 계속 연락이 왔고 그 수사 정보를 좀 알려달라는 식으로 계속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이게 만약에 유출이 될 경우에는 이 돌아가신 분은 2년 이하의 징역에 바로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징계 파면이 되는 겁니다. 구속 기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이전 방송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이고 뭐고 다 날라가고 자기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이광철 민정비서관 이런 사람은 이제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겁박하는 방법을 알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그건 뭐 유해수 사건 어떻게 되고 있냐, 뭐 언제 압수수색 할 거라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돌아가신 분이 그래도 이제 저간에 어떤 그 적이 있으니까 압수수색은 뭐 그 다음 주에 될 것 같습니다라는 정도는 얘기해 줬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물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해 주고 싶지 않더라도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만 이게 수사기밀에 해당돼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청와대에 있던 전직 상관이라는 인간이, 야, 너 얼마 전에 나한테 저 다음 주에 압수수색 한다고 얘기해 줬지 않냐, 솔직히 그것도 기밀 유출한 거 아니냐, 만약에 일 커져서 내가 진짜 모르겠다, 우린 청와대 보고가 최우선이니까 네가 우리한테 이런저런 얘기 해줬다고 난 다 얘기해버릴 거야. 그러면 우리는 몰라도 니는 분명히 감옥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네 협박하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다 좀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냐, 또 다 이게 대통령 모시자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유재수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좀 확인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이제 애들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좀 협박을 구슬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임감 강한 고인은 그 중간에 껴가지고 검찰은 검찰대로 이제 아는 거 다 얘기하라고 하고 있고, 청와대에서는 청와대로 너 얘기 안 하면 네 혼자 독박 씌운다고 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 이제 천에 없는 외로운 처지가 된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궁리하다가 유서를 9장이나 남겨놓고 그 관련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핸드폰을 남겨둔 채 이 핸드폰을 절대로 초기화시키지 말라고 그것도 유언으로 남겨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야 본인 가족을 위한 연금도 남겨놓을 수 있고
이 증거물도 남겨놓을 수 있고 진실도 밝힐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수사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분명히 위법사항을 한 게 있고 내가 잘못을 한 게 있으니 오케이, 이건 내가 다 책임지자, 내가 다 안고 가자. 대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최대한 뭔가를 해놓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검찰 내부 분들, 검찰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그 숨진 수사관의 휴대폰 포렌식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예, 검찰에서 이걸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포렌식 할 때 경찰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치졸한 게요. 경찰에서는 이게 뭐 전례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쟤들 새끼들이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가족들이 아마 검찰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경찰이 지금 이거 포렌식 하려고 한다고. 유가족들이라고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사람이 죽었고 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가족이 먼저 봤을 겁니다. 그 유서 내용 중에 휴대폰은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해라라고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유가족은 부인이든 뭐든 경찰에게 휴대폰 달라고 했을 겁니다. 돌아가신 분 휴대폰 돌려달라고 했을 텐데, 경찰이 그 일단 사인 확인을 위해서 이거 저희가 포렌식을 좀 해보고 드릴게요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언론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사인 확인을 위해서 경찰이 포렌식 하기로 했었다고. 근데 그 목을 매서 자살하신 분인데 사인 확인을 하려고 휴대폰 포렌식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이거 눈치를 챈 겁니다. 이게 경찰이 개입돼 있는, 경찰이 사전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선거에 개입한 불법적인 수사를 한 걸로 보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어떻게 보면 피의자이기 때문에 얘들이 만약에 휴대폰 포렌식을 했을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자료를 파기를 할지 뭐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 손에 맡겨둘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가족이 급하게 그 지인인 검찰에 연락을 했던 것 같고, 남편 친구. 그래서 그 남편 친구가 보고를 해서 검찰에서 긴급하게 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이 휴대폰을 압수해 간 것 같습니다. 이 증거물이 훼손될까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그 검찰이 이거 포렌식 할 때 우리들은 보자. 또 검찰이 이거 뭐 조작질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진짜 파렴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도대체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되는 건지 좀 참담한 생각이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반면 이제 그 청와대에서 경찰에 입첩한 첩보 문건, 그 경찰 첩보 문건, 아까 그 고인이 봤다는 그걸 보면 거기 이제 울산시장 선거, 그러니까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뿐만이 아니라 울산 지역 야당 국회의원 한 3-4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내용도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김기현 시장 관련한 어떤 그 진정서가 들어와서 이걸 전달한 게 아니고, 그 다른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건 안에 이거는 그야말로 단순 비위 이첩이 아니라 특정 지역 야당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하명 수사 아니냐라는 거죠. 이 내용은 이제 울산과학기술원에서 뭐 당시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이제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아서 전달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 조사해봐라 뭐 이런 건데, 문제는 이 사건이 2013년에 서울경찰청에서 이미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다 한 겁니다. 이런 의혹이 있어가지고 다 조사해봤는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난 걸 가지고 다시 울산경찰청으로 이걸 보낸 겁니다. 2013년에 끝난 건을 다시 2017년에 첩보 문건에 올려가지고 이걸 보낸 겁니다. 한번 털어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김기현 시장의 어떤 비리 제보가 들어와서 했다는 기존 청와대 주장이 거짓말이고, 그야말로 경찰한테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하명 수사를 지시했고, 그 목표는 울산시장 포함해서
당시 지역 국회의원들 거의 절반 이상을 물갈이하는, 이게 이제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이 수사가 완료가 됐으면 이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써먹었겠죠. 왜냐면 이 첩보 문건에 담겨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울산에서 국회의원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과거에 끝난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인 사건인 겁니다. 솔직히 이런 어떤 그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선거 개입 수사 사건에 대해서 그 어제 그 김어준 뉴스공장에 이제 황운하 그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쭉 들어보면요, 진짜 청취자들을 진짜 무슨 개돼지쯤으로 아는, 얼마나 청취자들을 무시하면 그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는지가 보여지는데, 그 언론 기사 몇 개만 보면 그 황운하 씨의 그 어떤 그 인터뷰 답변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 기사를 보지 않더라도 그 인터뷰 내용만 쭉 들어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살이 안 맞는 말을 자꾸 한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평소에 황운하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언부언하고 되지도 않는 소리를 내적입니다. 모든 게 자기의 추측과 예단 이런 것들 뿐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도 조국 씨 건처럼 그 시작부터 결과가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범인이 맞고요. 울산시장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게 맞습니다. 이게 지시를 대통령이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밑에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통령 마음 좀 풀어주자고 대통령 친구한테 소위 말해서 뭐 하나 자리 하나 주려다가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요. 제가 왜 이 건을 이제 지금 특집처럼 계속 방송을 하냐. 어제도 관련 이제 뉴스를 보다가 그 돌아가신 검찰 수사관 빈소에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적힌 조화가 들어가더라고요. 대통령이 직접 보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뭐 대충 정리해서 보냈을 텐데, 그걸 위로라고,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그런 걸 보낼 생각을 하는지, 그 청와대 비서진들의 어떤 마인드가 솔직히 좀 의심스럽고요. 이건 그러니까 야, 이거라도 하나 받아라. 어?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미안한데 이거라도 하나 받아. 영광이잖니? 대통령 이름 쓰인 좋아? 저는 솔직히 대통령도 그 저희가 아는 그 모습의 대통령이 맞다면 밤잠을 못 이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관련된 문제로 지금 본인 아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주기를 이제 검찰 윤석열 총장이 이제 이 모든 진실에 대해서 밝혀주고 책임자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을 하기를 대통령도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할 수 없는 거는 어디까지 연루가 돼 있는지 청와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연루가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고, 이게 또 대통령의 자리라는 게 이런 걸 대놓고 경무소홀하게 이래저래 단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그냥 허접한 사람도 감정이입을 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그 책임자는 반드시 일벌백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과학 관련 뉴스나 뭐 뉴스가 잔뜩 남아 있는데 일단은 요 편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